모든 사람이 쉽다고 하니까 너 나가서 그거라도 해봐 하는 건데 그걸 내가 했을 때 못하면 이제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쉽다고 했는데 나는 왜 저것마저 실패하지? 네. 라는 자괴감 같은 게 들고 네네네. 그래서 다른 상상을 못하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나는 무능한 존재야. 네. 나는 쓸데없어. 뭐 이런 자책으로도 이어지나요? 네. 이제 그까지 가면은 진짜 나한테는 다른 길이 없나 보다. 나는 진짜로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무기력이 엄청 심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살만한 이유 자체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극단적인 경우로도 치달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프로젝트 방송 오터뷰. 오늘은 청년을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찌감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만 청년의 삶이 선진국답게 나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청년의 삶에 대해서, 청년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활동 주실 분은 호락호락 감자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임수연 대표님, 스픽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호락호락 감자 단체 이름이에요?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 말인가요? 무슨 네. 뜻인가요? 네. 그 호락호락하지 않은 감자, 그러니까 감자가 조금 만만한 사람을 비유해가지고. 감자라는 게 그런 만만한 사람을 비유하는 뜻입니까? 아니요, 제가 그냥 감자가 좀 못나 보여서 좀 못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감자가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다. 네. 그럼 그건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뭘 상징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가 지금 좀 사회적 고립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고립감을 느끼면 자기가 되게 쓸모없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너무 만만하고 세상에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못생긴 감자랑 닮아 보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감자가 여러 요리에 만능으로 쓰이니까 숨은 힘이 있는데 약간 겉모습만 보고 만만하게 보지 말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진짜 감자야말로 네.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지만 네. 누군가가 그냥 편견으로 못생겼다 치더라도 감자의 효능이나 맛, 감자의 쓸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어떤 편견 때문에 감자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근데 감자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네. 혹시 고립 청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니까 함부로 여기지 마라 라는 뜻을 담고 있다. 네. 이름 누가 지셨어요? 이름 제가 와, 지었습니다. 근사한데요? 감사합니다. 이 호락호락 감자가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예요? 지금은 임의단체. 임의단체. 네. 저희도 임의단체예요. 인권연대도. 네네. 네. 그냥 알아서 단체 하는 거죠. 무슨 네. 사단법인이고 이런 게 아니다. 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은 하셨어요? 아직 안 하고. 그것도 안 하고 네. 그냥 뭐 동아리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내가 만든 단체다. 회원들이 있으세요?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아직 회원을 적극적으로 모으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재정 구조를 갖고 있거나 회원 구조가 있거나 하는 거 아니고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개인 활동한 거는 2024년 7월부터 했었고요. 네네. 그 단체를 만들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 9월부터 작년 6월부터 2025년 6월? 네, 6월부터 6월. 아니 도서관 공간을 만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네, 그게 사무실 겸 모임 공간으로 호락호락 도서관이라고 작은 도서관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다면 공간이 비용이 생기잖아요. 네. 그 어디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 세운상가 안에 종로하고 네. 청계천 사이 세운상가? 네네. 3평 정도 되는 엄청 조그만 공간이고 거기서 이제 모임 소액 참여비도 받고 저도 알바도 하고
되게 후원금도 적지만 있기는 해가지고 그럼 거기 가서 무슨 상담을 하거나 모임을 하면 돈을 조금 내야 되고 그런 거군요. 네, 모임에 참여할 때 참여비가 있습니다. 얼마쯤 돼요? 보통 이제 하루 참여할 때 기준으로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큰 돈은 아니고. 네. 네, 좋습니다. 야, 뭐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좀 신기하고 아주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우리 임수연 대표님이 이제 호락호락 감자의 설립자이고 대표인데 네. 임수연 대표님이 궁금해요. 네. 어떻게 사셨던 분인가? 뭐 그다음 청년의 연세를 여쭤보는 게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청년 나이는 맞죠? 네. 네. 하여튼 어떻게 사셨나 궁금해요. 아, 네. 저는 남들처럼 뭐 초, 중, 고, 대까지 다니셨던 건가요? 아니요. 대학교를 이제 2학년만 다니고 중퇴를 했고 지금은 30살입니다. 97년생. 대학교 중퇴면 그 다음에 어디 네. 아니 보통은 대학교를 갈 때 졸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2학년 끝나고 중퇴를 했다고 아예. 네. 아니 중퇴. 보통 휴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중퇴를 하셨어요? 일종의 결단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휴학을 했는데 네. 이제 휴학이 길어졌고 그리고 제가 그때 심리적인 문제가 되게 심했었어요. 오. 대학에 다닐 때. 네네. 그래서 휴학을 선택했던 건데 휴학을 한 거부터 저는 그때 좀 실패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난 휴학을 했으니까 좀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겠다. 다른 애들 동기랑도 이미 너무 많이 멀어졌고 다시 적응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네, 자퇴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요즘 대학생들은 휴학을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근데 제가 다녔을 때는 그 10년쯤 전이잖아요. 네네. 그때고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과가 특수교육과였는데 네. 엄청 소수 인원이 재학하는 곳이라서 휴학을 거의 하지 않았었고 그 또 네. 그 학과만의 독특한 특성 같은 게 있었군요. 네. 그 기준에 벗어난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1997년생에 대한 이해는 좀 있는데 네. 왜냐면 이게 세월호 네네네. 동갑들이잖아요. 네. 네, 하여튼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이렇게 같이 지켜보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휴학을 할 만하니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휴학을 한 게 왜 실패고 네. 휴학을 한 게 왜 심리적 부담이 돼야 되죠? 그게 그 어린 나이에 그 우울감과 여러 가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저도 어느 대학을 다니다가 네. 일찌감치 그만뒀거든요. 네네네. 근데 성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평생 그 대학을 가려고 준비했었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소원 성취했다가 네. 들어간 다음에 그만둬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주변에서는 실패자로 보는 사람은 제가 느끼지는 못했는데 네. 근데 하여튼 저는 어렸을 때 네. 희한하게 성격 차인가 의식을 못했어요. 그냥 네. 우리 재수하고 또 가면 되지 했는데 약간 우리 임수연 대표님의 학창 시절에 발목 잡는 요소가 있었군요. 네. 그게 심리적인 거다.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네. 괴롭잖아요. 네, 괴로워요. 실패가 네. 되고 네. 보통은 그러면 다시 대학 진학을 하든지 할 텐데 네. 그런 건 안 하셨던 거예요? 그때 나이가 22살, 23살 되니까 네네. 앞으로 살 날도 너무 많고 네.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엄청 심했는데 저는 그때 바로 학교를 생각하기보다는 알바를 되게 여러 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좀 괴로웠던 이유도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되게 우울함이 심했었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심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청년분들이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 게 네네. 뭐 누구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네. 성적도 그냥 그만저만 하고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잘나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잠깐만. 네.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서 네. 등수 같은 거 여쭤봐도 돼요? 아, 등수요? 대학 갈 정도의 실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 반에 몇 명이었어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0명. 30명 중에 몇 등 정도 하셨어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제 질문에 대해서. 20명 후반대. 네? 20 후반대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임수연 학생 뒤에도
더 네.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아, 근데 이것도 네. 성격 문제기도 할 것 성격 문제? 같아요. 네, 아. 자기의 문제를 심하게 보는 게. 또 외모적인 부분에서도 컴플렉스가 되게 심했었고. 왜요? 지금 그- 외모 제가 보고 있는데. 어릴 때 그때는 그 여중여고에서 저는 또 되게 엄청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피부도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약간 근데 그거야 네. 다 변하는 거. 몸무게 많이 나가면 좀 빼면 되고 또 맞아요. 뭐 그런데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네. 규정 지어졌군요. 네. 어떤 학생으로 네. 공부 못하고 피부 안 좋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 네. 그래서 모자라는. 네, 지금이야 어. 저도 잘 판단이 되는데 어.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온통 규정당한 네. 상황이었다. 네. 아이고, 힘들었겠네요.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힘들었던 근데 성적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대학 진학에 성공했잖아요. 네, 네, 그럼 훌륭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대학 가서도 또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때는 뭘로 힘들었어요? 그때도 그냥 우선 어떠한 저는 개인적인 사건도 있었고요. 관계 문제에서 사건도 있었고 그 와중에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판단이 좀 더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네.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때는 좀 버티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부모님이 그냥 그래 그만둬 이러지는 않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아니죠. 네. 네. 어떤 반응이셨어요? 너무 안타까워 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게 그랬습니다. 네. 아이고. 말리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아주 말리셨죠. 그런데도 결단을 하셨어요? 네. 어. 좀 그래서 이제 자퇴하고 나서 살 길을 막 찾으면서 빨리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빨리 밥벌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임수연 대표님이 네. 당시 임수연 청년이 네.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네네네. 내가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셨던 거군요.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알바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재학 중에 하던 카페 알바를 좀 더 오랜 시간 이어가기도 하고 뭐 빵집 알바도 하고 알바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모임 같은 데도 되게 여러 군데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모임들이요? 뭐 독서 모임이나 서점 가면서 책에서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그제서야 좀 보게 되었고 네네네. 원래는 이제 제 환경 안에서만 알고 있었잖아요. 어. 사람들 얘기를. 이제 모임에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모임들은 어떻게 우리 임수연 씨하고 만나게 됐나요? 그때 그 작은 서점들이 한참 인기가 많았을 네네네. 때거든요. 그때 이제 서점 한두 군데씩 다녀보니까 거기서 모임을 여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립감을 느끼거나 네. 내가 이제 뭐 패배감을 느끼거나 난 네. 실패했다고 규정되는 상황에서 네. 임수연 씨는 그냥 스스로 걸어 나온 거네요. 모임을 통해서 네. 힘을 얻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당장은 괴로웠을지 모르지만 일종의 성공 사례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하여튼 하나하나 보죠. 네. 자, 고립 청년과 함께하는 모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만든 까닭은 본인이 이제 고립 청년으로서 경험이 있었고 네. 누구보다도 아팠고 대학을 도저히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단체를 만들어셨는데 네. 그럼 이 단체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일은 원래 혼자 했을 때는 그냥 모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돈이 안 돼도 그냥 한번 해보자. 뭐 예를 들면은 뭐 옷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옷을 좋아하는 마음은 돈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옷에 사연을 담아서 이제 플리마켓을 열어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냥 희곡 좋아하면은 희곡을 같이 읽어본다던가 이런 돈이 안 되는 취향을
한번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해보자. 그걸로 성취감을 조금은 얻어보자. 이런 일로 시작을 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서 조금 발전을 한다면 내 취향과 좋아하는 거를 상품이나 뭐 제품으로 하나 만들어 보거나 모임을 직접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소액으로 벌어보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발전. 아니 그러니까 무슨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뭐 독립출판물을 만들거나 어. 아니면 직접 수업을 계획해서 뭐 커피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네. 식으로.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문제가 많았다. 학교도 그만뒀다. 근데 금세 확 빠져나왔다.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고 그 다음에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뭔가 일을 도모하고 있다. 이게 너무 훌륭한 성공 사례여가지고 아, 네. 기가 막히네요. 게다가 사무실까지 얻어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네. 지금까지 그래도 꽤 많이 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거길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인스타가 있나요? 뭐 블로그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인스타그램으로 거의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호락호락 감자를 치고 들어가면 네. 언제든지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네. 이런 뭐 크고 작은 일들을 도모하고 모색해 볼 수 있다. 네. 좋아요. 야, 엄청나네요. 그 고립 청년들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이게 고립 청년이라는 말을 요새는 또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요새는 숨고르기 청년이라는 말로 약간 조금, 순화하거나 의미를 다 생각해 보자. 네, 바꿔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고립 청년이라는 말을 딱 생각했을 때 히키코모리가 떠오르잖아요. 네네. 많이들. 그 이불 속에 있고 창문 닫고 안 나오는 사람들만 떠올리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만 있지는 않고 그냥 밖에 있는 나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뭔가 설문을 해보면은 똑같이 고립 청년으로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뭔가 특정한 모습을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고립 청년이라는 네. 게 맨날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거로만 상상하거나 연상하지 마라.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멀쩡하게 생각하는데도 고립감을 느끼고 네. 어거지로 버티는 사람들도 꽤 있다. 이런 네. 말씀인가요? 네, 모습이 너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숨고르기 청년이란 건 뭐예요? 좀 쉬어갈 수도 있고 아유 숨 좀 쉬자 이럴 수도 있다. 네. 여유 있게 좀 봐라라는 뜻입니까? 뭡니까? 그런 식으로 부르려고 만든 표현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떤 표현을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숨고르기나 쉬었음을 생각했을 때 딱 이게 제가 느꼈던 것과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고립이라는 말이 저는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지만서도 이제 내가 고립 청년이야, 내가 은둔 청년이야 라고 누군가 규정을 했을 때 그 낙인이 찍히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순화한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청년 세대가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하여튼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물론 뭐 집이 뭐 건물이 여러 채 있고 그러면 걱정을 덜 하겠지만 보통 생계 또 고민해야 되고 또 학업도 이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숙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종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이게 청년들의 고립하고 또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자리가 많다고 하는데 그게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예. 그 점에서 되게 여러 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기성세대 네. 꼰대들은 네. 야 뭐 집에만 있냐 뭐 편의점 가서 알바라도 해야지 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얘기는 온당하지 않은 얘기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사실 그 알바를 하는 것도 그게 나에게 맞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맞든 안 맞든 나가서 네. 한 푼이라도 벌어와야지 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네. 보통. 그 알바 자리도 어쨌든 사장님이 운영해서 알바를 채용하는 건데 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어른들은 또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어른처럼. 네. 아니 되든 안 되든 시도는 해봐야지 네. 집에만 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도움이 안 된다는 거군요, 이런 게. 이런 일을 충분히 많이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가 그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이런 일을 네. 충분히 충분히 시도를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경우에 그게 왜 안 되냐고 계속 묻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답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 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네. 그냥 결과만 보고 넌 왜 못하니? 왜 안 되니? 네. 내가 어렸을 때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그랬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네. 말을 닫아버린다? 입을 닫게 한다?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대화가 안 되는 것. 네. 그래서 일반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말이 안 통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네. 아유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네. 네, 그런. 라는 마음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가족이어도 네.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네. 사회여도 그렇고. 네. 네. 또 계속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누군가에 의해 선택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선택받는 건 뭐 아주 간단하게 이제 취업일 수도 있는데 취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말씀하신 알바 자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단순하게 그냥 내가 손과 몸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안에서 적응을 만약에 못한다면 이제 그 정도의 일도 나는 못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나에게 생겼을 때 다음 시도가 아주 쉽더라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작더라도 그 순간 무너진다는 거군요. 네, 이걸 모든 사람이 쉽다고 하니까 너 나가서 그거라도 해봐 하는 건데 그걸 내가 했을 때 못하면 이제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쉽다고 했는데 나는 왜 저것마저 실패하지? 네. 라는 자괴감 같은 게 들고 네네네. 그래서 다른 상상을 못 하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나는 무능한 존재야. 네. 나는 쓸데없어. 뭐 이런 자책으로도 이어지나요? 네. 이제 그까지 가면은 진짜 나한테는 다른 길이 없나 보다. 나는 진짜로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무기력이 엄청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만한 이유 자체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극단적인 경우로도 치달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재단한다는 거,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거, 뭐 이런 거, 선택받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살벌한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좋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상태. 그래서 은둔이나 또는 고립을 선택해요. 네. 어떤 청년이.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본인도 패배자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럼 그냥 냅두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네, 그게 참 항상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살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한테 자꾸 너 나와서 뭐라도 해봐라고 하는 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만한 이유부터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일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이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살만한 이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가 항상 고민하게 되는 점인 것 같아요. 뭐 내가 살만한 이유가 그냥 좋아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던가 아니면 내 외모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엄청 끔찍하진 않아 이 정도의 기준이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당장 이렇게 있어도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뭐 내 방 아니면 약간의 돈, 약간의 밥 이 정도만 있어도 된다던가. 아니 그러니까 임수연 대표는 네. 고등학교 때부터 뭐 피부 상태, 뭐 외모, 네. 뭐 비만,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계속 실패를 거듭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무기력했고 또 패배감에 젖어 있었고 네. 그래서 마침내 대학에 진학했는데도 불구하고 자퇴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럴 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자기를 긍정할 만한 무슨 공간, 좋아하는 것 이런 거 뭐 연애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연애를 하게 되면 그런 무기력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본인은 어땠어요? 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그때 제일 힘들었을 때 우선
시기별로 다른데 맨 처음에는 제가 알바를 할 수 있다. 그 알바에서 손님들하고 내가 멀쩡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냥 그 순간이 좋았고 이제 알바를 안 할 때는 제가 베이킹을 좀 배웠었어요. 죄송합니다. 베이킹을 배운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그 케이크 만들고 빵 만드는 그런 걸 거를. 베이킹이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걸 배웠을 때 그거를 만들어진 게 나온 걸 보고 좋았고 네 그런 그럼 거 만들어진 게 나오면 네. 케이크잖아요. 빵.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먹죠. 훔쳐서 아니면 집에 가져가서 먹거나 친구들? 이걸 선물할 수 있다. 선물. 네. 누구한테 선물했어요, 보통? 뭐 친구나 이제 가족이나 알바하는 곳에 갖다 받는 드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네. 와 이런 걸 만들었어 이런 반응도 있고 네. 그런 게 또 힘을 주는군요. 네. 네. 그런 그리고? 걸로 그때는 좀 살았던 것 같고요. 어. 또 아니면은 이렇게 책에서 읽은 나와 비슷한 사람? 인데 어떤 면에서 극복을 했다는 거를 발견하면은 그 점에서 좀 희망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그런 일로 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받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나요?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네. 정신과 진료를 통해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네. 그러나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 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일까지 오고 네. 그러면 저 하여튼 자기가 원해서 고립운동이라고 하더라도 네. 고립운동이 조건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뭐 외모, 학업 성적, 뭐 취업, 뭐 어쩌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건데, 네. 근데 그 고립 청년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고 뭔가 해보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부도 꽤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뭐 예산도 쓰고 예전하고는 달리 네. 그게 이제 국가적 관심사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잘 해결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먼 건가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고립 청년들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양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그만큼 다양해지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고 도움이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뭐 모임도 나라 측에서 되게 많이 열고 있는데 네. 그 모임이 이제 뭐 친목 모임인 경우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와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 그런 그렇죠. 모임은 문 밖에 안 나오는 사람한테는 뭐 아무 의미 없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거기서 조금 좋았다고 하더라도 모임이 끝나면 다시 똑같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쪽에서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모임이 아니라 일경험도 있잖아요. 뭐 일경험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계신데 그 일경험도 내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 많은 지원자 중에 내가 선택을 받아야 하고 선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제한하는 기간 뭐 3개월에서 6개월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거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 후폭풍, 자책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뭐 노력해서 풀 수 있는 건 풀고 네. 노력해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지금 이를테면 뭐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 네. 그러면 어떤 해법들을 제시하고 싶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해법이라고 하면은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이제 그런 일경험을 예로 들었을 때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기간을 뭐 일주일 정도로 세분화해서 낮추는 그러니까 아주 좁은 기간 일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모임을 만들 때 모임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런 분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아는 사람들이 기획을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좀 세분화하고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네. 그냥 뭐 일자리가 주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호락호락 감자의 경우에 아까 사무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무실 임대료를 대표님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네, 너무 사무실 임대료를 네. 정부에서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 건물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런 모임이라도 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사실 정부 관공서에 네. 노는 공간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예. 어디나 있어요, 정말. 네. 활용하면 이렇게 공간을 낼 수 있는 데들이 많거든요. 네. 뭐 구시에도 있고 중앙정부도 있고 네. 그런 건 안 도와주죠. 저는 아직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네. 다른 것도 잘 못 들어봤어요. 네. 그런 NGO의 역할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꿔야 되겠군요. 네. 근데 이런 시각이 바뀔까요? 왜냐하면 네. 초중고 대까지가 전부 그냥 경쟁이잖아요. 네. 그냥 배치표만을 위해서 가는 거고, 네. 뭐 등수가 매기고 어디 가나 경쟁하고 경쟁을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교육까지 받아가면서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여기고. 네. 그래서 약간 무기력감 같은 것도 좀 느끼는데 이 네. 교육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교육 문제가 고쳐지진 않고 네.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오히려 자기 자식 사교육 시키느라고 더 바쁘고 네. 조국 사태도 그런 거였잖아요. 네. 사실은. 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을 어디서 찾아야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답을. 그러니까 네. 똑같은 사회고 인간을 패배자로 만든 사회 아니냐 한국 사회가. 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조금 노력한다고 해결될 거냐? 네. 언간생심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런 무기력한 문제가 저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게 변할 것 같지 않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더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이게 바뀔 거라고 믿는 사람이 확실히 있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거를 믿고 있으면 그거를 보고 한두 명 정도는 좀 살만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두 명이 이제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든 무기력 와중에도 괜찮아질 거라고 믿는 존재가 언제나 있으면은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좀 추상적인. 아니 추상적인데 되게 중요하고 네. 그게 쏙 들어오는데 네.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그래. 네. 응?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래서 무기력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보면 그 조금만큼이라도 바뀌지 않냐.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네. 뭐 정답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니까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냥 각자 도생으로만 사는데 네. 그 과정에서 삶이 깨지는 청년들은 많고 그럼 고립과 운둔 청년 네. 주로 청년이 이야기되는 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대별로 네. 중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은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고립이 좀 덜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거예요? 청년 고립에 우리가 주목하는 까닭은 뭔가요? 그러게 저도 그 연령에 따라서 이게 다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24시 상담센터 같은 거에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장년 남성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고립 문제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두가 겪고 모두가 심할 수 있지만 특히나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년들이 지금 한참 일할 시기잖아요. 네네. 한참 일자리를 찾고 일할 시기에 이게 멈춰 있다고 보는 게 약간 사회적 손실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들 얘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연금도 내게 해야 되고 뭐 네. 세금도 내게 해야 된다 이런 경제적 접근이 많아 보인다는 건가요? 네, 이렇게 저는 조금 그런 식으로 보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집중이 되고 있는 거는. 네. 근데 실제로는 뭐 중장년 남성이 많다. 이건 남성 여성의 차이가 또 있습니까? 모임을 해보시거나 그러면 저는 사실 제가 청년 여성이다 보니까 중장년 남성분을 만날 일은 거의 물론 없어요. 네. 그럼 청년으로 돌아가면 네.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우선 여성분들이 이런 곳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시고 있고요. 그러면 좋아질 가능성도 더 높다는 거네요, 여성들이. 참여하는 만큼 좋아지는 거니까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일반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여성분들은 조금 더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해서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찾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뵀던 남성분들을 떠올리면은 빠른 성과를 조금 원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빠르게 이 결과를 내서 빠르게 변화를 해서 어떤 자리를 갖고 싶다거나 약간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럼 싶어요. 성별로 네. 특정 성이 이를테면 네. 남성이 좀 더 고립감을 느낀다라는 건 OX로 하면 뭘까요? 그건 X인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네, 않아요? 모두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을 따지지 네. 않는다. 근데 접근 방식이 좀 다를 뿐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본인은 네, 지금 대학도 졸업 못했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디 막 그러잖아요, 한국 사회는. 네, 게다가 지금 뭐 수입도 별로 없고 네. 뭐 NGO 대표라지만 그냥 이미 단체이고 네, 그러면 주변에서 야, 네. 너 미래가 불안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네. 차라리 공무원이 돼서 그런 업무를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왜 괜찮으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언제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게 그렇게 뭔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이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어서 그 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불안하다는 건 뭐죠? 언제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돈을 좀 많이 벌지 모르고 네, 그런 점에서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있는 거고 네네네. 뭐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되게 훌륭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앞당겨서 지금 고민하느냐. 그래도 기본적인 생존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생존이 가능한 모델인가요, 지금? 생존 문제가 항상 힘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실제로 돈을 잘 못 벌고 있고요. 계속해서 자금을 조금 깎아먹는 구조가 있기는 한데 불안이라고 한다면 이게 나중에는 좀 더 괜찮아질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조금 덜 가난할까? 이런 거에서 근데 항상 조금의 희망이 생겨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경제적으로 부모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요즘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주거 같은 건 어때요? 주거도 도움이 안 되나요? 아니면? 네,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집도 월세나 뭐 전세가 있나요? 네. 주거 형태가 뭐예요? 월세에 살고 있어요.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월세를 두 군데 내야 되나요? 네. 호락호락 감자도 내야 되고 집도 내야 되고. 네. 그럼 따블이잖아요, 부담이. 네. 네.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데도 열심히 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구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라 설명하나요? 해야 될 일이니까 한다? 아니면 내가 좋은 일이니까 한다? 네. 나에게 좋은 일이니까 한다? 뭐 그럴 때 진짜 네. 성과도 안 나오고 네. 그러나 비용은 엄연하게 들고 있고 네. 그렇죠? 그렇다고 사회적 평가를 막 대단히 받는 것도 아니실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사회적으로는 이제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언론에 막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버텨요? 그래서 이 일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제 눈에 점점 더 많이 보이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 일을 조금 더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비영리 단체가 회원을 모으고 후원을 받는 방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금 내가 활동을 잘 하면 이 점에 공감을 해주시고 같이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희망으로 조금씩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7년 전에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네. 제가 일하는 단체를. 네. 그런 막연한 희망 때문에 만들었어요. 네. 근데 한국은 도네이션 문화가 없어가지고 네.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길거리에 스티커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객행위로 네. 회원을 모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좋습니다. 우리 임 대표님이 보실 때 고립이나 은둔은 일시적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시적인 거라고 봅니다. 근거는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안 돼요. 네. 근데 항상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나는 계속 이 상태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와중에도
웃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내가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은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는데 어두운 면만 부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극단적인 무기력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상태라는 거를 알게 되면 좀 내가 언제는 바뀔 수 있겠지 이 희망을 갖는 것만으로 일상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굉장히 축축하고 네. 비가 오고 습기가 차 있고 그러지만 네. 당장 뭐 내일 아침이 되면 햇살이 비칠 거고 네. 습기도 좀 없어질 거고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 네. 이게 은둔이나 고립청년만이 아니라 주변도 그렇게 여겨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만약에 임 대표님이 지금 호락호락 감자를 하신 지 네. 뭐 1년쯤 돼가는 좀 있으면 네. 그래서 막 잘 되는 거예요. 막 네. 하고 싶은 대로 막 잘 되고 뭐 알바 안 하고도 막 이 일만 해야 되고 후원도 네. 늘고 어쩌고저쩌고 정부에서 사무실도 막 지원해주고 네. 그러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계속 단체에서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는 자립 학교처럼 만들자였어요. 자립학교는 뭡니까? 그 내가 이렇게 뒤떨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도 여기에 오면은 비슷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좀 대안적인 방향을 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뭐 만들기 기술이라던가 뭐 창업을 해본다던가 이런 기술, 내가 내 몫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학교의 형태를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교육 기관은 아니어도 좋으니까 네네.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아까 베이킹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좀 해보고 네. 그래서 자기를 긍정하고 또 성취도 있는 과정을 좀 만들고 싶다. 네. 그거는 정부에서 지금도 하는 일 아닌가요? 아니면 좀 네. 부족한가요? 어떤가요? 저도 지금 하는 일이 이렇게 단과로 조금씩 하고 있는 건데 시도를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왜 이렇게 좀 학교 형태로 만들고 싶냐면 이런 거를 시도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기쁘잖아요. 기쁜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임을 만들었다고 치면 모임을 한 번은 열어봤지만 그 다음에 내가 뭐 한 번 더 하고 싶고 뭐 2번 더 하고 싶고 할 때 사람이 모이지 않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멈춰서 다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뭐 제가 강사비를 드리는 구조로 같이 수업을 열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나의 일을 조금 판로를 넓힌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식의 구조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자립학교 또 한두 네.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게 최종 목표였어가지고. 아 최종. 네. 네, 거기서 이제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하는 거죠. 일자리를 만들고 아예 세상에 없던 그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힘든 다른 사람들을 수강생이나 손님으로 모으고 이런 구조를 네, 아주 좋은 선순환 구조인데 네. 그냥 궁극적으로 왜 그런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아팠던 시절에 대한 보상인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기쁨을 느끼시는 건가 어떤 유형이신가 뭐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대학 때 힘들고 지금은 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계속해서 우울해질 때가 너무 많고 뭐 사실 이 사이에 제가 다른 카페를 창업을 했었어요. 이 기간 사이에 그 카페를 폐업을 했어요. 이렇게 폐업을 하고 또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잘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도 다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된 상태만 봤을 때 이제 괜찮네 싶은데 저는 사실 다시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만나는 분들도 그런 무기력을 너무 심하게 겪고 있거든요. 좀 괜찮아졌다가 다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적 안전장치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안전장치가 부족한 사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나요? 네,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서 안전망 같은 곳을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약간 쉬었다 가기도 하고 네. 와서 좀 숨도 쉬고 네. 카페는 사실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맞죠. 카페는 많고 그렇죠. 네. 경쟁은 치열하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도 네. 힘든 사람이 많고 네. 정규직이어도 뭐 퇴직하면 힘들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힘들기도 하고 네. 그럼 고립 은둔 청년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한 사회가 되느냐의 숙제와 맞닿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네. 호락호락 감자 같은 곳이 여러 개 있어서 거기 가서 좀 쉬기도 하고 네. 기대기도 하고 네. 뭐 여자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분들 중에서는 뭐 사우나 같은 거 1시간만 하다 오면 개운하다. 네. 그게 이제 쉼 같은 거잖아요. 네. 약간 뭐 습기도 하고 뭐 뜨거운데 한증막에도 들어가 보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안전사회가 되려면. 그 실패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믿음을 주는 여러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단체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거 언제든 올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열어둘 수 있는 것도 있겠고 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단체가 많거나 아니면은 뭐 일경험이나 상담이 보통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재도전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거나 뭐 대출도 필요하다면은 뭐 그 내가 수익이 없어도 조금은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구조들이 여러 방면에서 있으면은 다시 망해도 되는 그게 안전망이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 망해도 상관없는. 그러네요. 네. 당연히 망할 수 있으니 그리고 네. 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 우리 사회 설계는 네. 망하는 게 당연한 거다. 네. 실패가 당연하다. 폐업은 상식적이다에 네. 맞춰줘야 된다. 네. 일부 성공 사례에 맞춰주면 안 되고 네. 그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은둔 고립 청년 뭐 이를테면 지원단체, 연대단체, 네. 당사자 단체, 네. 호락호락 감자 같은 단체가 여럿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조금은 다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있어요, 그럼? 제가 아는 곳만 지금 5군데 정도 있어요. 전국에? 네, 모르는 곳들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아주 여럿은 아니네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청년, 그러니까 은둔 고립 때문에 고통받거나 네. 자기를 패배자라고 간주하는 청년들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겠네요. 네네, 그건 그렇네요. 네. 아유, 하여튼 뭐 대단하십니다. 그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들께 네.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죠. 또는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는 얘기도 좋고 둘 다 국민들께 네. 또 대통령께 우리 자신에게. 네.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고립 청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금 원래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던 네네. 건데 충분히 말을 많이 해서 좀 고민이긴 하지만 보통 그런 일을 안 한다라는 좀 인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서도. 근데 제 생각에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당장 봤을 때 할 수 있어 보여도 마음이 안 되거나 실제로 기회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일을 하라 뭘 하라가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도 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곳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가 괜찮다. 그래도 괜찮고 이런 사람 많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이런 자리를 보여주는 곳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약간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를 모두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말을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아니요, 굉장히 조리 있게 말씀 잘 해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임수연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영업자가 식당을 하더라도 네. 망하는 사람이 90%이고 성공한 사람이 10%일 텐데 아마 네. 나머지는 뭐 20, 30%는 그냥 사는 사람이겠고 적자 보면서 어쩔 수 없어서 네. 폐업도 못하는 사람도 꽤 많잖아요. 네. 네. 근데 폐업하는 사람이 상식적인데 그 상식적인 사람 숫자 많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네. 그리고 사람이 경제적으로만 패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패배해버린다. 네. 그래서 고립이 되고 은둔이 되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국가 정책도 그렇고 우리의 인식도 아니 당연히 장사하면 망하는 거지. 네. 한 두세 번은 망하는 거지. 네. 라고 생각하면 네. 서로가 편해지는 거죠. 네. 그 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국가가 좀 체계적으로 마련해 보고.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다 공부 잘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공부 못하는 거지. 네. 90%는 95%는. 네. 0.5, 아니 5%의 나라가 아니라 95%를 챙기는 나라가 되면 네. 고립 운동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못하는 문제는 생기겠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막 시작하셨겠지만 네. 우리 호락호락 감자의 임수연 대표님 같은 분들의 역할이 귀한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얼굴이 되게 좋으시고요. 말을 네. 못한다고 하는데 네. 조리 있게 잘해주세요. 네, 핵심만 딱딱 씹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보신 바와 같습니다. 세상에 어디나 아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어떻게 보느냐,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느냐, 아픔과 어떻게 연대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 젊은이가 스스로 아팠지만 그래도 그 아픔을 이겨내고 나만이 아니라 나 같은 아픔을 가진 또래 청년들과 나의 마음, 나의 실천을 나누겠다고 합니다. 호락호락 감자 임수연 대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비였고 저는 오창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